여러분, 이거 아세요? 1950년대 초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담배란 그야말로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멋진 신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학협회 학회지에서 흡연과 암에 관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논문이 발표되자 당시 유명 월간 잡지였던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필두로 각종 신문기사와 TV 프로그램 같은 대중매체에서 담배 속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는 특집 기사들이 쏟아지게 되었고, 담배를 즐기던 사람들 사이에선 곧 암에 대한 두려움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만약 이대로 간다면 미국의 담배 산업엔 큰 침체기가 찾아올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를 노리는 회사가 있었으니 당시 손꼽히는 메이저급 담배 회사 중 하나였던 롤러드사는 주요 고객이었던 흡연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담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들은 유해 물질을 거를 수 있는 여과 필터를 가진 안전한 담배를 만들고자 다양한 소재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그들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바로 당시 기적의 물질이라 불리던 크로시돌라이트였죠. 무려 400도가 넘어가는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열성과 뛰어난 방수 기능을 가졌고, 전기나 열을 비롯한 웬만한 물질은 제대로 침투하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다 심지어 광물이면서 섬유처럼 가공이 가능한 그야말로 기적의 물질이란 이름값을 하는 소재였죠. 롤러드사는 이 기막힌 소재에 대한 레시피를 영업 비밀로 삼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담배 필터를 마이크로나이트 필터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를 사용할 담배에 당시 사장이었던 허버트 A 켄트의 이름에서 따와 켄트라 명명하고 1952년 신제품으로 출시했죠. 롤러드사는 켄트가 타사의 담배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을 제공하고 강력한 필터를 통해 그 어떤 유해물질도 다 걸러낼 수 있는 건강한 담배라며,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을 펼쳤지만 당시 흡연자들의 마음을 흔들기엔 충분했죠. 흡연을 하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다니 책임없는 쾌락이 따로 없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켄트는 담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남녀노소 그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안전한 담배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하지만 켄트를 피우던 흡연자들이 당시엔 알 수 없었던 아주 끔찍한 사실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피우는 담배 필터의 소재인 크로시돌라이트가 이후 기적의 물질이 아니라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당시 롤러드사가 사용한 크로시돌라이트의 또 다른 이름은 청성면으로 198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성면의 일종입니다. 성면의 호흡기가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조직에 염증을 일으켜 섬유화와 비대화를 통해 성면폐증, 폐암, 그리고 악성 중피종 등의 난치성 질환을 유발하는데, 이런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15년에서 최장 40년까지 걸리기에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사람을 죽이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당시 건강을 위해 켄트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악의 발암 물질을 스스로 입에다 문 채 그대로 흡입한 셈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롤러드사는 1956년 마이크로나이트 필터의 재질을 조용히 일반적인 섬유로 교체했죠. 그러나 이미 첫 출시 이후 성면 필터를 단 켄트 담배 130억 개가 판매되고 난 뒤의 일이었고, 그 결과 수백 명 이상의 일반인들과 성면 필터를 제조하던 필터 공장의 직원들이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하게 되었죠. 결국 이 사실이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제대로 알려지게 되자 롤러드사는 수백만 달러의 소송에 시달려야 했으며 지금도 매년마다 30여 건의 피해 보상 소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한 선택이 치명적인 결과를 만든 이 아이러니한 사건에 대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